자, 상반기 우리나라 재정 적자가 83조 원이랍니다. 야, 씨, 뭐 적자 좀 더 생기게 생겼어. 왜냐면은 잼버리 뒤치다거려야 되잖아 이제. 소송까지 걸리면 좆됐다. 뭐 이런 건데 그건 농담이고요. 1,000억 쓰고도 저지랄을 했는데 상반기 재정 적자가 83조 원입니다. 표로 한번 볼게요. 보이시죠? 파란색이 흑자, 밑에 빨간색이 적자. 기업이면요 지금 이미 부도났지. 이게 뭐야 저게. 근데 그 원인이 부자 감세라는 거야. 부자들한테 세금 깎아주다가 저런 사태가 났어요. 근데 이걸 조선일보 등은 어떻게 이용해 먹는지 아세요? 재정이 없으니 복지하지 마라. 추경하지 마라. 이렇게 갑니다. 연간 전망치보다 25조가 증가했다는 거야. 총 수입, 총 지출 변화도 한번 그래프로 한번 보겠습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원인이 부자 감세. 물론 부자 감세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경제 전문가 아닙니까? 무역 수지가 떨어지니까 기업들이 세금을 못 내는 것도 있죠. 그건 그렇다 쳐. 막을 수 있는 게 있었잖아요. 부자들 감사 안 해주면 들어올 돈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것마저 쓸데없이 깎아주더니 지금 이제 전 국민이 힘들게 생긴 거죠. 그 기재부가 낸 월간 재정 동향 8월호 여기에 내용이 들어있어요. 우리 국민들은 관심 없지. 주구장창 윤석열이만 찍으면서 우리 대통령 잘하신다고. 이따가 여론조사 얘기 나오겠지만 잼버리 책임이 문재인 정권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잼버리 대응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나라 이렇게 망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윤석열 지지율이 1% 미만이라면 저 짓거리 가능하겠어요? 대국민 사과라도 하지. 나는 주구장창 붙들고 과학 30%만 끌고 가겠다고 하는 정신병자들이 윤석열 저렇게 만들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내가 지지하는 그놈이 내 삶을 깎아먹고 있잖아 지금. 분노 안스러워요? 아무리 문재인 정부 정권 교체를 했더라도 시대가 해야 될 일이 있어. 이게 윤석열이 하는 거랑 지금 민주당 수박들이랑 똑같은 거야. 맞아요. 시대적 흐름을 따라가지를 못하고 저지랄들 하고 있는 거야. 결국 부자한테 세금을 덜 걷고 복지는 줄이는 거예요. 내가 이 이야기는 수년 전부터 계속 해왔던 이야기예요. 저 뜻은 부자들한테 세금을 덜 걷고 복지 줄이겠다. 나는 돈 못 낸다. 근데 그 부자 감세를 해주는 놈이 부자야. 심지어 마누라 땅 있는 대로 고속도로 정점이 바뀌어. 미니 신도시도 갖고 계시고. 그런데 진짜 중요한 문제는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겠어요. 현실적으로 부자 감세는 그렇다 칩시다. 중국. 무역 적자. 한국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한국의 전체 중에 우리가 수출 수입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한 60% 가까이 돼요. 내수는 40% 정도밖에 안 돼. 근데 그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에 가장 정점에 중국이 있어요. 근데 집권하자마자 중국부터 때려요. 나토 막 돌아다니면서. 중국은 이미 끝났대. 그러면 그런 말을 하려면은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 최근에요. 중국이 단체 관광 풀었거든요. 어저께? 그 뜻은 애들이 착각하는 거야. 내가 중국을 압박하니까 중국이 풀어줬다. 아니에요. 중국도 한국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관광은 중국 사람들이 풀어줘도 갈 생각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중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이 싫다면 풀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놈들이 저지를 하고 있는 거야. 대한민국 정신병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지자나 아니나 똑같이. 중국발 경제 리스크가 커져요. 문제는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18일 날 미국에 가잖아요. 네. 미일한 정상회의를 하잖아. 그러면 거기 가서 하는 의제가 뭔데요? 중국과 싸우자는 거잖아요. 대책도 없이 저지를 하고 있는 거야. 대중국 무역 수지가 계속 떨어져서 무역 저지가 났어요. 중국에서는 물론 여기에 뭐 반한 감정만 있는 건 아니에요. 반도체 같은 거 관련해 가지고 중국은 한국 거 이제 안 쓰고 자립해 보겠다는 측면도 있어요. 심지어 중국이 반도체를 대만 걸 수입해 와. 차라리 한민족이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미국이요. 우리 미국에 줄을 서다 보니까 첨단 기술에 관련된 중국 투자를 전면 차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이 저번에 미국 갔을 때 그런 거 아니에요. 중국과 이야기하지 마. 한국의 기업이 미국에 물건을 팔려면 중국의 공장 빼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윤석열이라는 놈이 얼레설레 가가지고 그렇죠 하고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저번에 미국 갔을 때는 한국 기업이 133조를 투자했어요. 그리고 해년마다 넷플릭스 투자 받았다고 난리를 쳤어요. 이런 미친 국가가 있습니까? 얘네들 지금 이번 18일 날 미일 한 정상회의 중국 경제 보복할 때 공동 대응하겠다가 의제야. 저 미친놈들 아니에요 저게. 이번에 바이든은 또 윤석열한테 우리도 중국에 대한 투자 안 하기로 했으니까 한국도 하지 말자 이거 요구할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은 아 형님이 하시는데 당연히 해야죠라고 할 게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지금 얘네들이 현실 현장에서 민심이 어떤지를 몰라요. 자영업자들 죽겠다고 난리 났어요. 이번에 이거에 대해서 중국이 반응이 이거예요. 지역 안보를 훼손할 것이다. 저 말 굉장히 점잖게 한 거죠. 지역 안보를 훼손할 것이다. 전쟁 가능성까지 그렇죠. 나온 거예요. 네. 자, 근데 진짜 중요한 거. 중국은 여전히 1위의 무역 대상국입니다. 중국이 차지했던 비중, 문재인 정부 때까지 수출 수입 다 4분의 1이었어요. 4분의 1. 전체 병 몇 개 나라 중에서 4분의 1이 중국이었다고요. 아직도 중국이 1위예요. 무역 대상으로만 따지면. 어떤 대책도 없어요. 얘네 가갖고 미국한테 짤랑짤랑 막 꼬리를 흔들면 자기 정권을 지키려고 저지를 하는 거예요. 일본에 이끌어오는 것도.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중국이 지금 완전히 경기 침체에 빠졌습니다. 아직도 1위인데 중국이 경기 침체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국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건이 더 줄어들겠죠. 반대로 한국은 수출이 더 줄어들겠죠. 근데 중국을 달랠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단체 관광객 풀어주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고요. 아직도 한국이 필요해. 기회를 더 주는 거예요. 중국인들 가든지 말든지. 이 상황을 모릅니다. 2021년에요. 유엔이 한국을 공식 선진국으로 인정을 해요. 21년에.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눈 떠보니 도로개발대상국. 눈 떠보니까 도로개발 도상국이 됐다고. 물론 이제 환율 문제도 있지만요. 환율 문제도 윤석열 정권의 책임이에요. 그 환율 때문에 환율을 못 따라가는 이유가 우리 금리를 같이 올리지 못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한국의 돈의 가치가 떨어졌어요. 1인당 국민 총소득이 저렇게 빠졌어. 2021년에서 2021년 사이에 저렇게 빠졌어요. 그러면서 대만한테 초월당했다. 20년 만에. 이거요. 문재인 정부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 언론에서 다 때리고 난리 났겠죠. 저 난리 2년 났죠. 만에 거의 탄핵하자고 나왔을 거예요. 뒤집어졌다는 이야기 지금 언론에서 헤드라인으로도 안 쓰고 있기 때문에 공중파에서 거의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국민들의 심각성을 몰라요. 나는 폐업했고 내 주위의 사람들이 폐업하는데 이게 왜 내 잘못인가? 이런 식으로 지금 돌아가게끔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요 기관들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 추이. 아시아개발은행, 국제통화기금,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 KDI, 기획재정부 다 일제히 하향 조정하고 있잖아요.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진다는 더 안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이거 윤석열이 관심이나 있어요? 무능한 추경호만 붙들고 앉아 있는 거지? 추경호는 윤석열을 엄청 속여먹고 있는 거죠. 그래놓고 윤석열 경제장관들 모이면 하는 이야기가 긴축재정. 지가 부자 감세해놓고 돈 안 쓰겠다는 거야. 이직들 정신 좀 차립시다. 진짜 봐봐.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에 한국만 마이너스야. 어떻게 해. 1.5를 1.4로 낮췄잖아요. 이거 윤석열 리스크 분명해요. 뭐 이재명 사법 리스크요? 지들이 만든 거. 윤석열 경제 리스크는 확실하잖아. 수치로 나오잖아. 아 진짜 정신병자 나라에서 못 살겠다 진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다른 나라들은 다 성장하고 있는데 한국만 마이너스라는 거는 세계 경제와 한국 자체도 디커플링 됐다는 뜻입니다. 되게 위험한 신호인 거죠. 근데 저 잼버리 그딴 식으로 해놓고 좋은 이미지 미치겠어요? 부산 엑스포는 유치하겠습니까? 이야 진짜 나 이런 조건 처음 보네. 일찍들 반성 좀 해라. 새날 보고도 느끼는 게 없으면 당신들 내 사람이 아니야.
이번에 또 뭐 여론조사에 이런 얘기 나왔죠. 총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국정 영역. 뭐라 그래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윤석열이가 뭐 고속도로 종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해도 그런 사람들이 가장 먼저 꼽는 건 경제입니다. 총선 폭망각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 내가 윤석열 뭐 걱정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만약에 경제가 이렇게 나쁘고 상황이 안 좋은데 이 짓들만 투표장에 나가면 우리가 선거에 진다니까요. 대선 투표율 지난번에 77%, 그 전 총선 투표율 66%, 약 10% 정도가 투표장에 덜 나옵니다. 윤석열 지지층이 다 나오게 하려는 선거 수작이라고 말씀드렸죠. 구구들만을 위해서. 시원시원하게 하는 거지. 마차님들 성질나게 하는 거 있잖아요. 되는 거였냐고. 그 사람들 입장에 윤석열 지키고 싶죠. 그러니까 경제에 가장 큰 문제가 걸려 있다는 거. 그런 분들이 투표장에 나오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당장 다음 달 9월 경제예기설이요. 이거 걱정 안 돼요? 지금 이제 대출 만기가 도래했어. 연장도 더 이상 불가능해. 그러면 거기서 나자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환 못하고. 그러면 은행 하나 나자빠지면 제2 IMF 본다는 게, 물론 이거 저거는 현재로서는 좀 이렇게 어떤 썰에 불과하지만 경제는 도미노처럼 무너지지 않습니까? IMF 때 한부 하나 무너지면서 다 무너졌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